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소형 무인기 팀 운영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성 학생.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오늘은 소형 무인기 팀 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 팀 운용이요? 예. 팀 운용이면 이렇게 팀을 이뤄서 한다고 해서 팀 운용인 건가요? 그렇죠. 혼자서 하기에는 많이 더 힘든 일들, 네. 예, 뭔가 더 넓은 지역을 촬영하고 이럴 경우에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종자가 있고, 그 다음에 관측자가 있고, 또 관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팀을 이루게 되면은 사람이 여러 명 있을 텐데 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조종자는 일단은 이제 조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기체 상태라든지 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어떨 경우에는 그 관제소하고 통신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관제소에 대한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고, 기상 상황이라든지 기체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 한번 조종자가 이렇게 점검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관측자의 경우에는 조종자가 모든 것을 다 담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비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임무들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임무 장비에 대한 정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네.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기록 관리라든지, 그리고 이게 이제 착륙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정비, 그다음에 이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측자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제가 만약에 여기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 네. 날리기는 어렵겠죠? 아닙니다. 그것도 요즘에는 많이 가능해졌어요. 조금 이게 반응 속도는 느릴 수가 있어도 네. 이제는 비행 제어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움직여 주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무인기도 실제로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잠깐 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예, 뒤에 화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직접 연결 방식입니다. 직접 연결 방식, RLOS라고 해서 네. 이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C2 링크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제 민간 항공 기구 이카오에서 네. 커맨드 앤드 컨트롤 링크라고 해가지고 C가 두 번 들어가죠, 그죠? 네네. 예, 그래서 C2 링크라고 이렇게 아. 명칭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테나를 통해서 무인기에 이렇게 명령을 보내거나 전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네.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위성을 통한 간접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해외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고 네. 전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한 통신 기법을 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선 통신을 통해서 위성을 이용하고 위성에서 다시 무인기 쪽으로 이렇게 명령이 전달되면서 본선 학생이 생각했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무인기를 직접 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반응이 조금 느리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기술이 점점점 발달되다 보면은 네네. 아마 그런 반응성이 느린 것 또한 없어질 거라고 판단되고요. 네. 요즘에 계속적으로 인터넷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무인기들도 상당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같이 발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엄청 신기한데 막 네, 지구 예. 반대편에도 이렇게 막 예. 무인기를 날릴 수 있다는 게. 예. 그리고 저희가 팀 운용하다 보면은 사실상은 무인기가 여러 대 있을 수도 또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럴 경우에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 네, 잠깐 한번 또 보면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진로 우선권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대해서 어느 비행기가 더 우선권을 가지냐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지 하늘에서 사고가 안 나겠죠. 그 지상에서 자동차 교통이 있는 것처럼 예, 그렇죠. 지상에서도 있는 건가요? 예, 지상에서 자동차가 이게 어떤 법규를 따르는 것처럼 네네. 저희도 비행기, 무인기를 날릴 때 여러 대의 무인기가 동시에 운용돼서 동시에 여러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가 또 생기겠죠. 네. 예, 일단은 그림 같이 보면은 A하고 B 비행기가 있을 때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비행기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A라는 비행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피해 가야 되겠죠. 뒤로 이렇게. 네, 그렇죠. 피해 가야 되는 네.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죠? 네네. 예, 이렇게 우선 수렴 상황에 대한 진로 우선권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정면으로 비행체가 마주쳤을 때 네. 이럴 때는 서로 또 오른쪽으로 보통은 네. 이렇게 다 왼쪽으로 가는데. 좌측 동행. 예. 예. 근데 우측으로 하라니까 조금.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측으로 해서 서로가 우측으로 피하면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아, 네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추월할 경우에 비행기가 네네. 그림처럼 A하고 B가 있는 경우에 추월할 경우에도 오른쪽에 있는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무선회를 해서 이렇게 추월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규칙을 좀 이렇게 알아둬야 되겠죠? 근데 네. 이렇게 무인기가 막 엄청나게 크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뭐 자주 이렇게 만날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몇 대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이제 몇 대밖에 이제 볼 수 없지만은 네. 향후에 시대가 많이 발달되고 하면은 드론 택배들도 날아다닐 것이고, 드론 택시들도 날아다닐 것이고, 네. 이러면은 정말 하늘에는 많은 드론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도 될 거예요. 더 아, 많은 그러겠네. 규정들이 아마 만들어지고 더 연구돼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로 예. 상황을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좀 이제 실습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현장 전문가분 모시고 네. 관측자가 좀 어떤 것을 또 해야 되는지,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역할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아, 네, 좋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화이팅 한번 하고 진행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위성을 통한 소형 무인기 무선 통신 방법입니다. 직접 연결 방식인 RLOS를 위성으로 연결합니다. 위성에서 C2 링크 안테나로 명령을 전달하게 되고 안테나에서 무인기로 명령을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오늘 소형 무인기 팀 운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어떤 실습을 할 예정이신가요? 예, 오늘은 소형 무인기를 운영할 때 조종자 혼자서가 아니라 예. 주조종자와 이제 부조종자 혹은 이제 관측자와 팀을 이뤄서 호흡을 맞추는 팀 운영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관측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이 관측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소형 무인기 시스템 자체에서 영상 제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자율비행에 따르는 이제 이 GCS 프로그램을 컨트롤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영상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관측자, 부조종자가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전원을 인가를 하고요. 이 소형 무인기에도 보면 지금 예로 갖고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영상을 전송해주는 영상 송신 장치와 관측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작지만은 카메라와 송수신 장치가 다 붙어 있네요. 네, 무선 네. 영상 송신 장치가 이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관측자나 부조종자가 운영하게 될 이 제어 장비를 보게 되면은 이 관측자용 장치에도 이 영상 수신 장치, 이 소형 무인기에서 전송해주는 영상을 받아주는 이 영상 수신 장치와 모니터로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송수신 장치 자체가 이제 이 무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 서로 간의 주파수 채널을 맞춰주는 작업이 사전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사전에 이제 맞춰놓은 채널에 의해서 무인기에서 전송되는 영상을 이렇게 관측자용 모니터에서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는 약간 끊어지는 현상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건가요? 이게 좀 지금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자장치하고 여러 가지 생활 주파수들이 이제 혼선이 생기면서 좀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간섭이 좀 덜하기 때문에 좀 영상 끊어짐이 좀 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실내에서는 무선 인터넷도 있고 이러니까는 그렇죠.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드론 같은 경우도 다 작은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네네네. 이거는 좀 어떤 건가요? 예, 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거 지금 설명드린 거는 영상 송신기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영상을 서로 주고받는 시스템을 보여드렸다면은 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파이 모듈, 와이파이용 카메라와 이 와이파이 모듈을 이용해서 이 와이파이 대역에서 이제 영상을 무선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면은 여기 와이파이 같은 거는 좀 그러니까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간다라고 보면은 이건 GPS. 예. 저기 뒤에 있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전달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주조종사하고 그 관측자하고 실제 팀 운영을 하다 보면은 멀리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 맞습니다. 대화는 좀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소형무인기 날리는 주조종자와 관측자 간의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관계로 네. 무전기 같은 이제 무선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조종사하고 관측자하고 먼 거리에서 뭔가 교신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소형무인기를 날리는 주조종자와 네. 모니터링을 해준 관측자 간에 좀 거리가 있는 관계로 무전기 등을 이용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이런 무전기를 머리에 쓰고 있는 것도 있던데요. 네네. 오늘은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하는 거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네. 오늘은 이런 생활 무전기를 이용해서 관측자와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여기는 알파, 브라보 나와라. 여기는 브라보. 브라보, 수신 감도는 어떤가? 브라보 수신 감도 양호. 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메시지를 주고받고요. 일단 교신을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이상, 브라보 이상. 알파 교신 끝. 브라보 교신 끝.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주조종사하고 관측자하고 교신을 할 때 네네. 예를 들어서 구본숙 나와 반말을 한다거나 네. 김 부장 나와 이렇게 한다거나 하면은 안 되는 거겠네요. 네, 임무에 관련된 이제 무전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서로 주어진 약속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멘트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네. 본승 학생, 네. 오늘 대표님이 그 소형 무인기 이렇게 관측자가 할 수 있는 임무 장비 관리하는 부분하고 네. 그리고 교신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본승 학생 어떤 걸 더 하고 싶어요? 저는 무전기를 빨리 배우고 싶습니다. 아, 잘하실 수 있겠어요? 좀 영어가 좀 어렵긴 한데 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팀 운용 시 관측자의 역할입니다. 관측자는 임무 장비에 대한 정비 및 점검을 하고 데이터 기록 관리와 GCS 프로그램 통제를 합니다. 또 착륙 후 기체의 정비 및 관리를 합니다. 강사님, 실습 준비 완료했습니다. 브라보 나와라. 여기는 브라보. 여보세요? 아, 예, 본성의 학생이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제 스위치를 어떻게 켰는지 이제 좀 이제 알았던 것 같고 켜고 나서는 옆에 있는 버튼을 1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관측자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어서 통신이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안 되니까는 갑자기 이제 여보세요? 라고 이렇게 또 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대화를 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해진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수신 모뎀에 전선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어떤 걸 연결해야 될지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좀 이게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패치 안테나가 달린 수신 장치 부의 전원에다가 이제 적절한 전압을 인가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원래 기체의 전원을 먼저 인가하고 그래서 영상이 송출되고 난 다음에 수신부의 전원이 인가되어야지 영상이 들어올 것인데 기체의 카메라는 켜지 않고 지금 수신부만 켜니까 아무런 영상이 없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가 흘러가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한다면은, 구조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좀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좀 벌어지는 그 실수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전원을 지금 잘못 연결하지 않았나 수신부에 예,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아니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행체에 영상을 전송하는 부분의 채널이랑 수신부에 있는 채널이랑이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배웠는데. 못하겠네. 강사님 도와주세요. 본승희 학생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관찰을 잠깐 멈추고 직접 가서 한번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희 학생 네. 실습을 한번 해보니까 어땠어요? 이게 무전기가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쪽 장비는 좀 어땠나요? 선이 너무 복잡하게 있어가지고 네. 뭘 꽂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막상 해결은 했는데 예. 다음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랬나요? 네. 그러면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이게 짚어봅시다. 네네. 예, 일단은 무전기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키면 되는지 확인했어요? 이거요. 예, 그렇죠. 이거를 돌리면서 적당한 볼륨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죠? 네네. 예, 그리고 옆에 있는 부분을 누르고 나서 얘기하면 되겠죠. 네. 예,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 상대방 측이 브라보라고 하면은 알파, 브라보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네네. 봉선 씨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알파, 브라보 나와라. 여기는 브라보.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간의 수신 감도가 어떤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네네. 브라보 측한테 수신 감도는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브라보 수신 상태 바람 이렇게. 예, 하나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라보 수신 상태 바람. 브라보 수신 감도 양호. 예, 이제 감도가 둘 다 좋다라고 이제 확인됐으니까는 네네. 이제 장난 같은 멘트가 아니고 실제 필요한 대화를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되겠죠. 브라보 임무 준비 완료되었는가? 브라보 임무 준비 완료. 네, 이렇게 필요한 대화를 네. 간단 명료하게 하고 난 다음에 네네네. 이제 대화를 종료할 때는 알파 측 이상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되고 그 이후에는 교신을 끝내기 위해서 알파 교신 끝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알파 이상. 브라보 이상. 그럼 이제 끝내야 되니까 알파 교신 끝. 교신 끝. 브라보 교신 끝. 네, 아주 잘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좀 이해가 되는가요? 이제 좀 순서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상대방을 부르고 호출하고 네. 명확하게 호출해야 되겠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수신 감도를 확인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영상 장비를 저희가 알아봤잖아요. 네네. 본승희 학생이 처음에 수신 장비 쪽을 전원을 인가하고 네. 예, 아무것도 안 들어왔죠. 네, 안 들었어. 보내는 쪽에서 아무런 전원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거겠죠. 그러면은 비행기를 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종기부터. 그렇죠. 조종기부터 한번 켜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본승 학생이 이제 전원을 한번 비행체에 한번 인가해 볼까요? 네. 예. 이렇게 되면은 비행체에 지금 전원이 인가되었고 앞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이 뒤에 영상 모뎀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후에 여기를 이제 수신부를 전원을 인가하면 되는데 네. 아까 전에는 전원을 인가를 잘 했는데 채널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강사님이 다시 맞췄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전원을 인가해 볼게요. 자, 전원을 인가하고 수신 부분에 전원을 이렇게 켜야 되겠죠. 그래서 온을 하면은 자, 어떻습니까? 바로 나오네. 예, 영상이 이렇게 나오죠. 네. 강사님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배우니까 제 순서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팀 운영 교신 시 무전기 사용 방법입니다. 먼저 무전기의 전원을 켜고 볼륨을 알맞게 조절합니다. 다음으로 버튼을 누르고 1초 뒤 교신 내용을 전달합니다.
대화 내용은 간단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드론을 부탁해라는 시간입니다. 궁금했던 것들을 실시간 댓글로 받아서 답변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보겠습니다. 매직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앞에서 배웠던 진로 우선권 규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앞에서 드론 학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소형 무인기를 여러 대를 이렇게 만약에 운용이 되고 있다면은 분명히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룰이 좀 존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오른쪽 이렇게 해서 오른쪽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면으로 이렇게 서로가 온다면은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서로 비행체가 이렇게 회피를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비행기가 나르고 있고 왼쪽에서 또 비행기가 나르고 있다면은 일단은 우선권은 누구한테 주어지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비행기한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만 생각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비행기가 오른쪽에 있는 비행기를 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월할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두 대의 비행기가 이렇게 추월할 때 오른쪽에 있는 비행기가 왼쪽에 있는 비행기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추월을 이렇게 한다는 게 진로 우선권이고요. 오른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뎁터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소형 무인기 데이터 통신에도 도청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했는데요. 가능합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그 인터넷 기사에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첨단 그 스텔스 무인기인 그 RQ-170이라는 그런 기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정찰을 사실상을 하다가 다른 나라도 이렇게 정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러면서 사실상 그 나라에서 GPS의 위치를 이렇게 교란하는 걸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비행기가 무인 비행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착륙하려면은 본토로 이렇게 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치로 와야 되는 GPS 신호를 받아서 와야 될 것인데 그쪽 나라에서 여기가 당신네 나라다 이렇게 GPS 데이터를 속여가지고 이 비행기를 자기네 나라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착륙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미사일을 쏘거나 이렇게 해서 드론을 격추시키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통신 장치에서의 어떤 그 속임수를 기술적인 걸로 인해서 그 무인기를 안전하게 이렇게 상대방 지역에 내려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고 또 재밌게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연구도 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과 방패처럼 어느 기술이 이제 어느 나라에서 더 좋은가에 따라서 이제 무인기의 승패가 또 갈리는 거죠. 그래서 군사용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인기보다 상당히 이런 보안의 문제도 엄청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뢰성의 문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형 무인항공기와 군사용 무인항공기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드론을 부탁해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제가 알고 있는 기술 그리고 내용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쉽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 다음은 보름달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선생님입니다. 중학교 선생님인데 고등학교에서는 드론 교육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또 그 분야에서 또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을 또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인맥을 동원해가지고요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요? 바로 한번 연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다름이 아니고 질문 사항이 좀 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면 어떤 그 드론을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요. 한번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드론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의 비행 원리가 일반 비행기와 비슷해서 항공고등학교에서는 수업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은 학생들의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전공 동아리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드론 대회에 출전을 하기도 하고 또 수업에서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코딩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별한 용도의 무인기를 직접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졸업 후에 소형 무인기 제작 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기도 하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대학 입학에 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여기저기 또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은 댓글들이 있지만 또 다음 시간에 이런 댓글들에 대한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소형 무인기의 진로 우선권입니다. 진로 우선권은 항상 오른쪽의 기체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는 서로 오른쪽으로 회피하도록 합니다.